박근혜 탄핵의 핵심 사유 중 하나인 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오랫동안 탄핵 모의 운동에 앞장선 변희재. 그 태블릿 PC는 당연히 김한식 것이지 최순실 게 아닙니다. 그는 박근혜 탄핵을 주도한 윤석열, 한동훈을 사냥개에 빗대며 공격했으나 박근혜 정권 탄핵을 외치고 관철시킨 것에 대해서 판단을 바꾸라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특검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히 수사해야 되는 것이지 증거를 조작했다거나 위증을 교사했다거나 이런 거는 중범죄로서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를 지지하던 태극기 부대마저 등을 돌리고 말았다. 원희 대표가 포항에서 기다렸는데 왜 안 오셨어요? 그는 윤석열을 끝장내기 위한 무기로 여전히 태블릿 PC를 꼽았으며 이로 인해 수감되기까지 했지만 그는 인생을 걸고 파헤친 조작 증거들을 책과 유튜브, 길거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알렸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행태가 나날이 커짐에 따라 대한민국에는 윤석열 조기 퇴진의 바람이 거세졌다. 윤석열 정부가 딱 1년 된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한국이 미국에 포탄을 보내면 결국 우크라이나로 갈 거란 우려를 압사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몰려든 인파들이 서로를 밀치면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외로이 싸워왔던 변희재는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진보 진영 측에 태블릿 PC 조작 자료를 전달하게 되는데 보수 중에서도 강성보수로 익히 알려졌던 그의 과거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파격적인 행보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심지어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진보 진영 인사들조차 변희재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변희재랑 손을 잡는 것은 이미지상 투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변희재는 보수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변절자로 진보에서는 말조차 섞기 싫은 극우 꼴통으로 분류되어 고독한 싸움을 계속한다.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경청해주는 인물이 나타난다. 바로 민주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손혜원. 때마침 송영길과 함께 창당을 기획하고 있던 손혜원은 어느 날 변희재와의 술자리에 송영길을 불러내는데 첫 만남에서 송영길은 변희재를 향해 당신의 책을 전부 읽었소. 앞으로 내가 힘이 되어줄 테니 당신도 내 책을 읽어보시오. 라며 이념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의 영혼을 담은 외침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준다. 이를 계기로 변희재는 송영길의 책 10권을 독파하고 합리적인 철학을 가진 대통령감이라 탐복한다. 이후 변희재는 아스팔트에서 함께 투쟁했던 괴짜 의사 최대집을 영입. 여기에 노영희, 권윤지, 정철승 등이 가세하면서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2024년 3월 18일 비로소 소나무당이 탄생한다. 2023년 12월 변희재의 태블릿 PC 조작 증거를 이어받아 선봉에서 돌격하던 송영길은 너무나도 불합리한 이유로 구속된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조국 수호를 외쳤던 이재명을 보호했던 그 어떤 민주진영에서도 송영길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 역시 사법 리스크를 두려워한 정치적인 판단으로 사료된다. 그리하여 대장부를 잃어버린 소나무당은 너무나 힘겨운 길을 걷게 되고 부부가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는 한계가 큽니다. 기회도 붙이고 저희 아버지도 보고 싶습니다. 심지어 여론조사에서도 포함되지 않거나 당명조차 거론되지 않는 등 매스컴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당한다. 그동안 진보 유튜브에서 스타로 활약했던 노영희가 자존심을 버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가 보란듯이 싸늘하게 외면했다. 저희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고 언론에서 아무도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배척하고 하물며 진보 유튜버라고 하는 힘있는 분들도 제가 방송 나가겠다 하니까 대답이 없어요. 전화를 잘 받던 그 사람들, 때 되면 저를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방송에서 저를 써먹었던 그 사람들도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당이고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냉혹합니다. 정치를 위한 정치, 당선이 목적인 전략, 기득권들의 권력 다툼.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사에 머물렀던 구태의연한 것들에서 소나무당은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았다. 송영길은 옥중 출마라는 도박수를 꺼내들었고 최대집은 승산을 계산하지 않고 출마했으며 노영희는 민주당의 스카우트를 마다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소나무당에 입당했다. 또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신념에서 비롯된 뚜렷한 공약들이 젊은 세대의 시선을 강탈했다. 윤석열 사형. 자, 그리고 윤석열이를 사형시키겠다? 아니 그럼 이런 놈을 사형 안 시킬 겁니까? 친일파 무덤 파묘. 그 중에 하나가 친일 파묘법입니다. 성매매 합법화 등 이 성매매가
합법화돼야 된다 봅니다. 저는. 입에 오르내리는 것조차 금기시되던 주제들이 쏙쏙들이 발표됐고 그들의 코믹하고도 박력 있는 태도에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창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맨 앞에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정당. 정의로운 정당, 합리적인 정당. 그러니까 좌와 우와 전후 상하가 있는 입체적인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 혁명적인 그런 정당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FM 코리아부터 유튜브 무밴드, 매블쇼, 스픽스, 변박세, 서울의 소리 등 크고 작은 규모의 매체들이 소나무당의 목소리를 전달해주기 시작했다. 또 소나무당이 어저께 오늘 지금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분이 지금 이제 출마를 하고 국민 여러분께 선택을 받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념과 나이, 직업, 성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직 윤석열 정권 박살이라는 하나된 목표 아래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했다. 과연 누가 가장 잘 싸울 것인지 또 누가 여태껏 싸워왔는지를 소나무를 지지하는 이들은 알고 있었고 과거의 행적이나 투박한 성격, 어떤 당에 있었느냐 따위는 쿨하게 포용할 수 있는 뭘 좀 아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국회의원 후보를 가지고 희화화하는 영상을 만들지만 조금도 걱정되지 않음에 소나무당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이들은 포장할 줄 모르는, 감정을 제어할 줄도 모르는 뜨거운 심장을 가졌기에 그들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이 친구처럼 여기는 것이고 그들의 행동이 전부 진실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낀다고 생각한다. 4월 10일 소수는 다수를 이기지 못하고 비주류는 결코 주류가 되지 못하기 마련이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할 말하고 치사한 논리가 타협하지 않고 강자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뒤엎을 것이며 소나무당의 출연은 앞으로 정치인들의 가식적인 행동에 처음으로 금을 내는 계기가 될 것이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는 진짜 정치인만이 표를 받는 정치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